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원격 수업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 대단원 7단원, 자, 문화와 다양성의 마지막 네 번째 중단원인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은 여러분 지금 교과서 232 그리고 239페이지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도 그래서 사실 저번 단원에 배웠던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윤리, 자, 요 부분처럼 이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뭐 내용이 많은 그런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 1시간에 한번 진도를 다 나가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보시면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의 주요 용어는 다문화 사회, 세계 시민의식, 용광로 이론, 샐러드볼 이론, 소극적 관용, 적극적 관용,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소단어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라는 그 내용인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세계의 여러 나라, 세계 여러 지역이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 사회, 단일 문화 사회가 아니라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왜냐면 세계화라는 현상에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 사이에 교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세계화는 여러분 어떤 현상이냐면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와 그 다음에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서로 비슷해지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화라고 하는 현상을 가능케 한 요인은 뭐냐? 바로 자,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리고 정보화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세계화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자, 그래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계화로 인해서 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류가 확대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한 나라에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의 이주민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도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 여러 서로 다른 문화가 존재하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50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250만은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대비를 해보면은 약 5%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국가의 전체 인구가 이제 그 어떤 이제 국가의 전체 인구의 약 5% 이상이 이제 그 외국인일 경우에 그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은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인구에 따르는 이제 그런 분류로 보자면은 다문화 사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다문화 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 사회냐? 바로 외국인 이주민들에 의해 새롭게 유입되는 문화와 기존의 문화 간의 차이로 인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 사회가 바로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제가 다문화 사회에서의 갈등 요인을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고, 자, 이런 요인들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로, 자,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 갈등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는 것은 언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이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민들과 그 다음에 기존 이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에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는 교육, 그 다음에 취업, 노동, 의료 서비스, 행정 서비스, 자,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언어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문제가 다문화 사회에서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 언어의 차이 말고도 또 어떤 차이가 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바로 생활 양식과 가치관 등의 차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활 양식과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해서 외국인 이주민과 그 다음에 기존 사회 구성원들 이제 서로 간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외국인 이주민들은 어떤 그 이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이제 성장 환경이라는 게 그 기존 사회 구성원들과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은 외국인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과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오해를 불러오고 이런 오해가 사회 갈등으로 또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를 보면은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에 지금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서 이슬람 국가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프랑스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슬람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잡이나 부르카 같은 그런 의복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복 문화는 프랑스의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와 충돌을 하게 되니까 이런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관련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프랑스는 여러분 자유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개인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런 걸 굉장히 중시를 하는데 이슬람 문화는 개개인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여성의 그런 조금 이제 정숙한 그런 이제 여성이 될 것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여성이 신체를 많이 드러내놓고 다니는 거는 좀 종교적으로 볼 때 옳지 못하다라고 해서 여성의 신체를 가리는 이런 히잡, 차도르, 그 다음에 뭐 니캅, 부르카 같은 이런 의복들을 이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복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그런 이주민들과 프랑스 이제 그 사회, 이제 기존의 그 사회 구성원들 간에 좀 갈등이 발생한다. 프랑스 사람들은 야, 우리나라는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니까 너네가 이슬람 문화를 포기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들은 야, 원래 우리 종교 문화가 이런데 너희가 이거는 양보를 해라 라고 하면서 좀 갈등이 이제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생활 양식과 가치관 등의 차이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 요인은 뭐가 있냐면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이해의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이해의 부족이 있으면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라고 하는 그런 나치의 인종학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인종학살도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이해의 부족에서 그렇게 비롯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온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부색이 어떤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그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 갈등, 사회 문제, 그리고 인권 침해 같은 이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일자리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인인데, 이 경제적 요인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일부 업종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양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의 인건비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물론 이제 모두 다 최저시급을 줘야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인건비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좀 많이 고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공장 같은 데에서는 한국인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좀 선호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일부 업종,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건설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제 그 생산, 이제 중소기업 같은 이런 그런
조그만한 이제 기업에서 이제 생산을 받는 그런 이제 업종에서는 이제 내국인과 외국인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인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3D 업종이라고 하죠. 힘들고 좀 어렵고 약간 지저분한 이런 일을 하는 업종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좀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국인과 외국인의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사회 갈등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다문화 사회인데, 이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일자리 갈등이라든가 아니면은 위장 결혼, 이혼, 문화 충돌,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이주민들에 의한 범죄 같은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내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이주민으로 받아줬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자리 갈등이나 벌이고 범죄나 저지르고 우리나라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사회 문제만 일어나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문화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갈등에 의한 사회 문제는 내국인의 반다문화 정서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높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주민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어려움과 갈등을 잘 극복해서 여러 문화가 공존한다면 이 사회 구성원의 문화 선택의 기회가 확대되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문화 간 상호작용으로 이전보다 더욱 창조적인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가 다양해지면 사회 구성원들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문화도 더욱 다양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가 그렇게 서로 공존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우리 문화가 풍성해지고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이제 소단원 2단원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다문화 사회에서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다문화 사회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 그리고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일단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느냐.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선적으로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적인 자세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문화상대주의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문화상대주의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이거는 문화와 문화 사이에 이제 우열이 없고, 그다음에 모든 문화는 그 문화가 이제 형성되온 나름의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문화상대주의라는 태도인데, 이 문화상대주의라는 태도를 가지고 외국에서 온 이주민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동등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이주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문화가 떨어지는 그런 지역에서 왔네, 아니면은 우리나라보다 문화적으로 발전된 지역에서 왔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이제 외국의 문화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에서 온 이주민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주체, 우리와 똑같은 국민으로 인정해야 돼. 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는 또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라는 점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단일 민족 의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건 뭐냐? 바로 지구촌 구성원 모두를 이웃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남남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차별을, 이제 차이를 두고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구촌 구성원 모두를 이웃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세계 여러 지역의 문제를 인류 공통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바로 세계 시민 의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을 할 때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개인적 차원 말고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는 자, 어떤 그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는 일단 외국에서 온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그들의 인권과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그리고 이를 법적,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은 뭐 이런 문화 상대주의 같은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는 있지만 법이나 제도 같은 거를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바로 사회적 국가적 차원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느냐? 바로 취업이나 노동이나 의료나 교육 같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시행되는 이주민 지원 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 같은 이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국가적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이런 갈등 해결 방안이 이제 마련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 여러분 233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다문화 사회 통합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과서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과서 223페이지를 보면은 자, 이제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의 문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문화 사회 통합과 관련된 이론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이론은 뭐냐면은 용광로 이론입니다. 이건 이제 멜팅팟 이론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 용광로 이론은 이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조금 생소하던, 이민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이민 초기에 이제 도입된 그런 이론인데, 이 용광로 이론은 뭐냐면 이민자들이 기존 사회의 문화, 그리고 종교, 사회적 질서와 가치, 또 언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기존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이제 기존 사회와 문화의 가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존 사회의 문화와 가치 속에 다양한 문화권의 이민자들을 융화하고 흡수해야 한다라고 보는 동화주의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 사회에서 온 사람들, 여러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기존 사회 문화로 하나로 묶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용광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용광로 이론이라고 하느냐? 왜냐면은 용광로는 뭐냐면, 여러분 용광로는 여러 가지 재료를 녹여가지고 하나의 재료로 만드는 그런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용광로처럼 여러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기존의 하나의 문화로 녹여내서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바로 용광로 이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광로 이론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바로 기존 사회의 문화로 이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로 통일을 하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공통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의 문화 형성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그 다음에 사회 통합의 정도가 매우 높아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어떤 단점도 있느냐? 용광로 이론은 이주민의 정체성과 그들의 문화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용광로 이론은 여러분 모든 문화를 하나로 녹여낸다. 그래서 하나로 녹여내가지고 기존 사회의 문화, 그것으로 통일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원래 문화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광로 이론이 이제 초기에 이제 이민 초기에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도입이 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이제 발견이 되니까 이제 그 다문화 사회와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됐는데, 자, 그 이론이 뭐냐면 바로 자, 샐러드 볼 이론입니다. 근데 샐러드 볼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샐러드 그릇이에요. 샐러드 그릇. 그래서 영어로 네. 자, 영어로 여러분 샐러드 볼이 뭐냐면은 네, 네, 샐러드 그릇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 나와 있는 네, 샐러드를 보시면은 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샐러드 그릇을 보시면 자, 샐러드의 재료가 되는 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야채라든가 아니면 뭐 과일 같은 그런 재료들이 하나로 녹아있진 않아요. 하나로 녹아있진 않고 각각의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이 재료들이 섞여가지고 굉장히 조화로운 자, 그런 하나의 샐러드로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이런 자, 샐러드 그릇처럼 자, 사회나 국가 안에서 주류 문화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면서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함을 자, 강조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이 관점을 자, 다문화주의 관점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광로 이론처럼 여러 가지 문화를 자, 하나로 녹여내가지고 자, 기존 사회의 문화로 하나로 이제 통일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동등하게 인정을 해주고 이 문화가 서로 자,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샐러드볼 이론은 다양한 문화가 상호 공존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뤄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의 주류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샐러드볼 이론을 이제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력이 비교적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광로 이론과 자, 샐러드 이론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 용광로 이론은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기존 사회 구성원들과 자, 동등하게 자, 똑같아져야 한다. 네, 기존 사회 구성원들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 그들과 똑같아져야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관점을 자, 같을 동자를 써서 자, 동화주의 관점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샐러드볼 이론은 자, 모든 이제 문화가 자, 동등한 자, 그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문화가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다문화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광로 이론과 자, 샐러드볼 이론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면서 이해하시면 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자,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운 내용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단원 3단원 자,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서까지만 학습을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배운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 차원, 자,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용광로 이론이나 아니면은 자, 샐러드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태도는 뭐냐? 우리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왜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환경이나 사회적 또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차이라는 개념과 차별이라는 개념을 구별해서 인식을 하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나와 다른 사람 간에 존재하는 차이, 그 다음에 자,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르게 대우하는 차별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차이는 뭐냐? 차이는 자, 사람이나 집단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 자, 이 개념이 바로 차이라는 개념인데, 이 차별이라는 개념은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차이를 이유로 자,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그거를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이제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기존 구성원들과 이제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 간의 그런 존재하는 차이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차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을 차별하면은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차이나 차별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행위들을 좀 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이와 차별의 개념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려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용이라는 자세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관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불관용까지 인정하게 된다는 관용의 역설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용에도 한계를 두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용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문화상대주의 배우면서 이 문화상대주의가 윤리상대주의로 흐르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배웠었죠. 그래서 윤리상대주의는 뭐냐면 보편윤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윤리는 문화마다 다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어떤 문화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거는 틀린 태도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윤리상대주의인데, 이 윤리상대주의는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용이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관용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허용하다가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 그런 것까지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불관용의 그런 태도까지 인정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관용의 역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용에도 한계를 두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그 다음에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관용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인류의 보편적 가치, 자유, 정의,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어떤 그 사회의 문화가 있는데, 그 사회의 문화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무시하게 된 거는 이제 우리 사회의 기본적 질서와 가치를 만약에 무시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문화는 우리가 관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용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한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해서 관용의 종류에 대한 구분이 나뉘어져 있는데, 관용의 종류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소극적 관용이 있습니다. 이 소극적 관용은 뭐냐?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소극적 관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극적 관용이 있다 라는 말은 반대로 어떤 말도 있다는 얘기죠. 바로 적극적 관용이라는 말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관용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행한다면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무슨 개념인가요? 소극적 관용이랑 적극적 관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그냥 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두면은 그거는 소극적 관용이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을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압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억압받는 사람을 위해서 나서고 그 억압받는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요구하는 그런 태도는 바로 적극적 관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면은 뭐 내 옆 친구가 빵을 먹어요. 나는 이제 밥을 좋아하고 빵을 싫어하는데 내 옆 친구가 이제 빵을 먹습니다. 그러면 너 그냥 뭐 빵 뭐 먹든 말든 뭐 너가 알아서 해라라고 간섭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 관용이고, 자,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내 친구가 빵을 먹는 것을 방해하고 내 친구가 빵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야, 뭐 사람이 빵도 먹을 수 있고 뭐 밥도 먹을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옹호를 해주는 것이 바로 적극적 관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극적 관용과 적극적 관용이라는 태도를 통해서 자, 우리와 다른 문화를 수용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자,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이런 관용을 통해서 여러 문화를 포용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관용이라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나온 자,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존중이라고 하는 내용은 자, 소단원, 3단원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들께 뭐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탐구 활동으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탐구 활동을 보시면, 자,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이웃, 완득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득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제 줄거리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영화가 여러분 다문화 가정에 이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따뜻한 시선으로 이제 풀어간 영화인데, 여러분이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이 영화를 감상해 보시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어떤 문제점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 활동 내용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단원, 7단원, 자, 문화 다양성의 내용을 모두 다 이제 학습을 하셨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대단원, 8단원을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자, 마치고, 혹시 뭐 질문 있는 친구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